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준의 마지막 공은 단순한 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와 결의가 담긴 공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팀에 대한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김영준은 이번 시즌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프렐러 단장은 템파베이에서 제이슨 아담을 영입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담의 남은 계약 기간은 2.5 시즌입니다. 2022년 템파베이에 합류한 아담은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고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한팀은 아담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프렐러 단장의 다음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더 큰 규모의 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합니다. 케빈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템파베이의 타즈 브래들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브래들리는 파이프라인 22위 유망주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만약 템파베이가 브래들리를 영입하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들리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평균 자책점 0.28위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고 아직 5.5 시즌의 구단 통제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유망주 에단 살라스를 포함한 농장 시스템 전체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샌디에이고의 상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샌디에이고의 사례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스트라다의 영입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최근 몇 년간 1라운드 지명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로버트 하셀을, 2022년에는 딜런 레스코를 1라운드에서 지명했습니다. 레스코는 당시 76번째로 평가받던 유망주였지만 샌디에이고의 눈길을 끌었죠. 로비 스넬링 단장의 안목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딜런 헤드를 1라운드에서 선택했고요. 프렐러 단장의 주요 카드 중 하나는 2021년 1라운더였던 잭슨 메릴입니다. 아담은 레스코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이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김하성의 활약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는 2년 연속 20도루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9차례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년 전 카오르 산탄데르를 상대로 5차례나 도루에 성공하며 2위에 오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볼티모어의 핸더슨은 마운트 캐슬을 상대로 4타점을 올리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례의 실수와 기루 시도 중 방해를 받는 등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트리플 A에 배정된 고우석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최근 등판에서 더블, 안타, 실책, 볼넷, 안타를 연속으로 허용한 뒤 교체되어 0이닝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고우석은 A팀에서 6경기에 출전해 4.2이닝 동안 13안타를 맞았고 평균 자책점은 19.29에 달합니다. 로버츠 감독의 불펜 운영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제 무실점으로 호투한 로블레스키를 야노우 디아스로 교체해 실점을 허용했고 오늘은 무실점으로 던진 리버 아이언을 디아스로 교체했습니다. 데뷔전에서 5.1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펼쳤던 리버 아이언은 이번에는 5.2이닝 동안 8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반면 바비 밀러는 3.2이닝 동안 1실점만을 허용하며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3루수 개빈 럭스는 2타수 2홈런 3볼넷 2타점으로 프리먼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OPS는 1차전에서 0.56에 그쳤지만 2차전에서는 1.474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컵스는 네이트 피어슨과 아이작 파레를 영입했습니다. 시리즈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호이어 회장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이 될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역 선수인 파레데스는 템파베이의 2.5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유망주 모렐은 4.5 시즌의 구단 통제권이 남아있죠. 템파베이가 파레데스와 모렐을 트레이드에 내놓은 이유는 선수들의 출전 시간 확보와 연봉 문제, 그리고 유망주 부족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리즈는 2승 2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애틀랜타와 화이트삭스를 포함해 최소 6개 팀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와 컵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이언츠는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3위권과는 3.5경기 차이가 나고 있고 와일드카드 진출권과는 5경기 차이입니다. 최근 12경기에서 10승 2패를 기록하며 뜨거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튼 도일은 9대1로 패색이 짙어지자 교체되었는데 이후 콜로라도로 트레이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화가 난 나머지 손가락에 상처를 입혀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양키스는 제디 데이비스를 영입한 후 이틀 연속 보스턴을 꺾었습니다. 특히 로돈의 투구 내용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지는 3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했고 두 차례나 도루에도 성공했습니다. 슈아는 40번째 홈런을 기록했고 이 홈런 3타점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클리블랜드로 이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19홈런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범정규 시즌 안타 부문에서도 역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런과 칸은 알바라도를 상대로 결승 홈런을 쳤습니다. 이는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둔 텍사스가 이후 3연패를 당하는 동안 기록한 홈런 수와 같습니다. 토론토는 부상으로 인해 첫 투구를 던지기도 전에 그레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전날 0.2이닝 동안 4실점하고 49개의 공을 던졌던 로렌은 이틀 연속 등판을 자청했습니다. 그는 1이닝을 던지며 실점을 허용했고 이에 텍사스는 포수 카슨 켈리를 데려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켈리는 공격력이 뛰어나며 수비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위 유망주인 딜런 딩글러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리오스는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펼쳤고 게레로는 홈런을 포함해 2안타를 치며 OPS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디백스는 3연속 삼진으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1점차 리드를 지키던 시월드는 6월까지 0.54의 방어율을 기록했으나 7월 초 이후에는 9.93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노블론의 뒤를 이어 11세이브를 기록한 블루는 5번의 세이브 기회를 놓쳤습니다. 10회에 패한 디백스는 10회 말 수아레즈의 안타와 구리엘의 솔로 홈런, 캐롤의 3루타로 1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결국 역전에는 실패했습니다. 10회 초 희생번트로 주자를 진루시킨 베지는 3안타 1볼넷으로 활약했지만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피츠버그의 마이너리그에서 영입한 닉 곤잘레스가 최소 몇 주간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베지의 출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54경기 동안 무홈런이었던 엑세이어 에드워즈는 첫 안타를 친 날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마이애미의 에드워즈가 기록한 사이클링 히트는 구단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2018년 샌디에이고 소속이었던 그는 토미 펜과의 트레이드로 템파베이로 이적했습니다. 조시벨은 4경기 연속 홈런을 친 뒤 연재 선수가 되었습니다. 미네소타는 8이닝 동안 11안타를 치며 마이애미를 꺾었고 이 승리로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골드슈미트의 두 번째 통산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메이저리그 각 팀들은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레이드와 부상,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활약 등이 시즌의 흐름을 바꾸고 있죠.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어떤 팀이 더 높이 비상할지, 어떤 선수가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각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트레이드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 구단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프렐러 단장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어떤 선수를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하성의 도루 성공률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높은 도루 성공률을 보였던 그가 올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대팀의 견제 강화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고 또 다른 이들은 김하성의 컨디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우석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AAA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아 메이저리그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우석의 에이전트와 구단 측은 그의 재기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투구 폼의 미세한 조정부터 멘탈 트레이닝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버츠 감독의 불펜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결정들이 팀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며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컵스의 영입 전략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이트 피어슨과 아이작 파레의 영입으로 팀의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어슨의 경우 그의 빠른 구속과 예리한 변화구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의 상승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4연승을 달성하며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자이언츠는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2경기에서 10승을 거두며 보여준 경기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렌튼 도일의 트레이드와 그 이후의 상황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로 이적한 후 겪은 부상으로 인해 그의 새 출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구단은 도일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그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양키스의 최근 상승세도 주목할 만합니다. 제디 데이비스의 영입 이후 팀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에이스 투수 로돈의 호투와 저지의 맹타가 어우러지면서 팀의 승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슈아의 클리블랜드 이적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9홈런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의 활약이 클리블랜드의 순위 상승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만합니다. 또한 그의 이적이 양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토론토의 투수진 운영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선발 투수의 교체, 그리고 불펜 투수들의 연투 등으로 인해 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수 카슨 켈리의 영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디백스의 경기력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반에 좋은 성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팀의 에이스 투수들의 부진이 특히 눈에 띕니다. 6월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던 10월대의 급격한 하락세가 그 예입니다. 이처럼 메이저리그의 각 팀들은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트레이드와 부상,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활약 등이 시즌의 흐름을 바꾸고 있죠.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어떤 팀이 더 높이 비상할지, 어떤 선수가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각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상 관리와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팬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각 팀의 성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응원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들의 경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들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팀이 월드 시리즈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